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15%로 뚝, TSMC와 격차 커져. 내용을 보니까 TSMC는 아이폰 관련 주문 덕분에 3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파운드리 업체 대부분이 고객 주문량 감소에 영향을 받았으나 TSMC만 아이폰 신제품에 따른 강력한 수요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왠지 이 내용만 보면 삼성전자는 큰일 난 것 같고 TSMC는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점유율을 보니까 TSMC가 56.1%, 삼성전자 15.5%, 거의 뭐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1%,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TSMC는 11.1%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암울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파운드리, 가전, 디스플레이, 심지어 자동차 전장 1위 기업인 하만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2016년에 약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었죠.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에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에 100% 올인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 크게 D램과 낸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D램은 초고속으로 임시 저장하는 반도체고 낸드 플래시는 저속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심지어 주력이 아닌 스마트폰은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익률은 애플이 이은 2위죠. 그리고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파운드리는 TSMC 이은 세계 2위인 건데, 자, 이것도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면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분야에서는 TSMC의 유일한 경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7나노 이하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인텔 같은 경우는 말이 10나노지 사실상 TSMC 7나노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만으로 뭐 품질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인텔이 얼마나 억울하면 나노로 표기를 안 하고 인텔 10나노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인텔 7으로 아예 명명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뭐 나노를 무슨 자로 직접 재서 표기한 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 용어일 뿐인데 어쨌든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맛이 간 거냐? 절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심지어 이미지 센서도 소니에 이은 세계 2위고 TV는 아예 1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LG전자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 하만을 인수할 때 당시부터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1위죠. 플렉시블, 중소형 올레드. 이 밖에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개 더 있는데 이건 그냥 생략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수십 년째 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후발업체로서 TSMC를 잡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창립할 때 당시부터 파운드리에 올인했던 기업이고 심지어 35년 이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해왔는데 TSMC를 못 이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게다가 이번 3분기 실적은 또 애플발로 실적의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나왔죠. 왜냐하면 TSMC 최대 고객은 애플이거든요. 애플 반도체는 전량 TSMC가 수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TSMC는 오히려 점유율이 막 더 늘어났어? 야, 삼성전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니 뭐니 다 때려치고 우리는 파운드리에만 올인하겠어. 자,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내줬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목표 자체가 2030년 이후에 TSMC를 잡고 세계 1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올인한다고 해도 업력이 35년 이상이 되는 독보적인 세계 1위 TSMC를 상대로 빠르게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1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2위만 지켜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기만 하는, 말 그대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됩니다. 공장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장비 들여오고 양산 테스트하고 여기에만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파운드리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꼬라박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SML의 EUV 노광기, 뭐 장비 한 대에 2천억에서 5천억을 호가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고덕 반도체 공장에는 하루에 몇만 명씩 투입이 돼서 공장 올리고 있고, 미국에 20조 투자 들어가는 거 이제 막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력도 아닌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것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시기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길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